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그 FOMC 리뷰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표현을 이제 헤어지는 장면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봄날은 간다였던가요? 이 영화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침에. 남자와 여자가 헤어지기 전에는 뭐 내용들은 알고 있죠. 서로가 뭔가 이제 헤어질 때가 됐는데 누가 말하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어제는 연준이 드디어 이제 시장하고 헤어진다라는 표현을 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뒤에 말씀드릴게요.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 시장의 반응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2년물 금리, 미국의 2년물 금리. 2년물 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 금리죠. 네, 아시는 것처럼 작년 8월달부터 횡보하던 게 10월부터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했고요. 이제 금리를 올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제 하루만 봐도 엄청나게 큰 폭, 10bp 이상 2년물 금리가 오른 거는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폭으로 2년물 금리가 상승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언제부터 상승했냐라고 보면 어제 4시 반 이후부터,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은 이후로 2년물 금리가 급등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11.5bp나 상승하면서 이제 2년물 금리는요, 지금 이제 1.15%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1.15%까지요. 자, 두 번째 10년물 금리는요, 8.6%가 상승했는데요. 2년물 금리랑은 좀 다른 게 전고점을 뚫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제 4시 반, 5시 전후로 해가지고 오르기 시작했고요. 이건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시작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전고점, 이 느낌하고, 요 느낌을 보시면 차이가 느껴지시죠. 2년물 금리는 최근에 이렇게 올랐던 반면에 10년물 금리는 오르긴 올랐지만 반응은 이렇다. 10년물 금리는 경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폭은 좀 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율인데요. FX 중에서 유로화가 0.5% 하락했고요. 달러는 0.6%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달러도 그렇고 유로화도 그렇고 평소보다도 훨씬 더 큰 폭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거는 호키시했던 연준을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FX 시장하고 금리 채권 시장은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매크로 이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FX 그리고 금리를 보는 것이 좀 유리해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 결론적으로는 되게 연준의 내용이 호키시했구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워낙 커요. 변동성이 워낙 큰데 어제만큼은 상승, 그러니까 이제 좀 어제 이제 소매 판매가, 그러니까 재고가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생기니까 혹시 오늘 밤에 헤어지자고 안 할래나? 이런 기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장중에 상승을 하다가 또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하락폭이 생각보다 장중에 하락폭이 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최근의 변동성이요, 이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의 1000포인트 이상씩 이게 하루 3일 만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변동성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변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된다,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도 이거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간에 이제 하락 반전하기 시작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다우도 나스닥도 S&P도 충격을 받긴 했습니다만 막판에는 조금 반등이 있었다, 그나마. 그게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어제 개인적으로 자기 전에 1시쯤 잤는데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많이 올라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제 실적 나오고 컨코런스 가이던스 좋게 나와주면서 5% 상승하다가 좀 상승폭을 둔화시키면서 마감을 했고요. 근데 이제 색깔을 보시면 좀 특이했던 거는, 만약에 금리 올리고 경기 좋아지고 이런 거였다면 사실 이쪽이 더 좋아야 되는데, 그죠? 경기 민감주, 가치주들이 좋아야 되는데, 어제만큼은 오히려 여기가 더 빠졌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쪽이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건 확실하니까 경기가 얼마나 둔화될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을 반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는 이제 저는 이제 이게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연준이 이제 헤어지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스탠드 언론, 혼자 설 수 있는 회사들만 가져가시는 게 맞고, 이런 회사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회사들이 무너지게 되면 시장이 조금 더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서 정말 저도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는 주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테슬라가 잘 버텨줘야 되는데, 지금 시간으로 지금 주가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뭐 FSD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테슬라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진짜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상황을 이렇게 봐요.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롱이 있고 올라간다 가자가 있고 숏 다 끝났어. 야, 이건 닷컴버블보다 더 심해 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둘 중에 지금 누가 이기는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분명히 지금 숏이 이기고 있는 구간이죠. 숏이 이기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뭐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지만 롱과 숏의 차이는, 여러분, 롱과 숏의 차이는요, 숏은 파는 거고 롱은 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숏도 매도하고요, 매도한 다음에 매도를 먼저 하고 매수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숏을 한다고 하고 이걸 숏 커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숏을 한 사람들은 영원히 매도한 상태에서 유지하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숏 커버를 해야 돼요. 숏 커버를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순서만 다를 뿐 숏을 하는 플레이어도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매수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최근에 아크와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좋아하는 누님으로서. 근데 뭐 좀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와 별개로 최근에 안티 아크라고 해서 유명하잖아요. 이 펀드에 자금이 들어온 걸 보시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지금 닷컴 버블이고 주가가 빠져가지고 그런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숏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먼저 팔아놓은 상황이라는 거죠. 얘네들도 언젠가는 사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살 거냐. 근데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더 빠진 다음에 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긴 사야 된다라는 거고요. 영원히 계속 숏은 하기가 어려워요. 숏은 시간편은 아니에요. 빠졌다가 결국 올라오면은 얘네들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금리 올릴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롱 쪽에서도 지금 이제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보면서 이게 맞는지 너무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롱에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크에서 캐시우드가 2배짜리 레버리지, 아크를 2배 추종하는 ETF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쪽으로 지금 실탄이 지금 지원이 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숏과 롱의 정말 치열한 전투다. 치열한 전투고, 이 전투가 끝나면 결국은 누군가 한 명이 죽을 때까지는 싸울 것 같다. 누군가 한 명이 죽을 것 같이 싸울 것 같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이쪽이 지금 완전히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고, 상황이 녹록하진 않지만 한 가지 반전이 있는 거는 이 사람들도 언젠가 사야 된다. 왜냐하면 숏은 먼저 판 것일 뿐 사긴 해야 되니까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제 헤어지자라는 표현을 썼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FOMC 회의 성명서를 보면요, 원래 2020년 4월부터 FOMC 성명서에 항상 모든 성명서의 맨 위에 적혀있던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문구가 이번에 싹 다 지워졌습니다. 그 문구를 좀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FOMC 연준은 full range of tools, 그래가지고 내가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뭘 할 때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미국의 이코노미를 서포팅 하는데 모든 거를 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챌린징한 시간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구가 어제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문구가 사라졌다는 거는, 이제 우리 너 이제 경기 많이 좋아졌어. 이제 헤어져. 우리 그만 헤어지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헤어지자라고 얘기하면 시장의 반응은 이제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보시면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가파른 증가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문구가 추가됐고요. 그리고 경기에 대한 판단을 보시면, 경기에 대한 판단은
지금 최근에 아주 솔리드하다. 고용 솔리드하고요. 대신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엘리베이트,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이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개 다 고용 증가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없었다. 이거는 이 문구는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3월달 금리 인상은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2%를 well above, 그러니까 충분히 훌쩍 넘어버렸어요. 인플레이션이 훌쩍 넘어버린 상황이라는 것을 문구가 바꿨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간에 보면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뭐 레이버 마켓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뭐 다 빠졌어요. 다 빠지고 그냥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레이즈 그냥 올려 곧 끝. 그러니까 이제 주저리 뭘 주저리 말 많냐 이렇게 끝내 올려 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월달에 금리 인상 거의 확정. 자, 그리고 QE 종료에 대한 시점도 QE 종료까지는 거의 확정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도 이제 주저리 뭐 이거 저쪽 많이 썼는데 이거 다 지우 이거 싹 다 지우고 딱 얘기할게. early March, 그러니까 이제 3월 초 끝 이렇게 정리했다고 보면 됩니다. 테이퍼링 종료 시점 그리고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불확실했던 게 뭐냐면은 대차 제도표 축소 계획입니다. 이거는 FOMC 미팅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어제 이제 새롭게 나온 게 있어요. 요겁니다. 그러니까 대차 제도표를 어떤 식으로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 어제 발표됐는데요. 사실 좀 원론적인 얘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금의 재투자 규모를 조정함으로써 연준의 증권 보유량을 시간이 지나면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줄여나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재투자가 뭐냐, 이게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제가 여기에 잠깐만요. 제가 여기 연준이 있고요. 미국 정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에서 미국 정부에게 돈을 빌려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럼 미국 정부에서는 연준한테 채권을 종이 쪽지를 이렇게 준다. 이 종이 쪽지가 착착착착 쌓인 게 연준의 자산이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연준의 자산이 착착착착 쌓인 거를 이거를 없애고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은행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옛날에 은행원이었었거든요. 연준이 이제 은행이에요. 은행. 대출하신 사장님입니다. 전화를 해요. 사장님, 저기 다음 달에 만기인데 어떻게 하실래요? 연장하실래요? 네, 그러면 이제 그래 연장 좀 해줘. 그러면은 연장하는데 이제 사장님 근데 지금 요즘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돼가지고요. 돈 좀 갚으셔야 되겠는데요? 요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렇게 얘기하면 미국 정부가 그래? 그럼 돈 갚아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돈을 돌려줍니다. 원금을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뭐 회수라고 하죠. 원금을 회수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표현으로는 그러면 연장할까요? 연장? 그냥 연장해드릴까요? 라고 할 때 연장이 있잖아요. 대출 연장 혹은 대환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출 받은 거를 만기가 됐지만 뭐 1년 더 쓰세요. 이렇게 연장하는 거. 그럼 돈이 오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연준에서는 이 표현을 똑같은 표현을 뭐라고 쓰냐면은 재투자라고 씁니다. 재투자. 재투자. 연준에서 만기가 돌아왔지만 다시 사줄게 라고 하면 돈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재투자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 세 개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정부에서는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자산이 줄어들겠죠. 즉 다시 말하면 재투자를 줄인다, 재투자를 안 한다라는 얘기는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점점 차곡차곡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고요. 어제 이제 얘기했던 거는 재투자를 안 하는 것, 재투자를 얼마나 할 것인지 이 규모를 조정함으로써 증권의 보유량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줄여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은 그 외에는 좀 애매하게, 그러니까 아직은 연준이 대차제조표 축소, 즉 양적 긴축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은 왜 이제 시장이 그렇게 반응했는지를 좀 알 수 있는데요. 우선은 대차제조표 축소에 대해서는 예측하는 가능한 방식으로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경제가 더 이상 강한 연준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월이 금리 인상할 여지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이 지난 주기보다 더 빠르게 대차제도표를 축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차제도표가 연준의 자산이 필요한 것보다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이제 훨씬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런 거죠. 요약해보면
일단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건 알았는데 고용시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거는 야, 이게 생각보다 금리를 더 인상할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제가 이제 더 이상은 연준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요것도 이제 좀 중요한 표현인 거죠. 그리고 대차 제조표도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다. 이것도 이제 많이 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파월 의장이 발언한 이후로 시장의 반응은 전체적으로 호키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또 드리고요. 연초부터 있었던 일들을 좀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HDC, 매드팩트, 셀트리온, 위메이드, 신라젠, 카카오, LG에너지솔루션, 안트로젠, 에코프로 BM, 비트코인, 나스닥, 어제도 내부자 거래까지 일어나면서 참 올 한 해가 이렇게까지 다사다난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면서 주식시장도 많이 하락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상처를 받으셨을 텐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측 가능하면 주가가 오르든 빠지든 예측 가능한 상황이면 참 대응을 하기가 쉬운데 지금은 참 예측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아직 방향을 못 정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도 더 힘든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생존할 수 있는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한 생존 투자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데 어쨌든 생존하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 내가 필요한 거,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꼭 FMC 지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저한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많이들 힘들어 하세요.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말고는 힘내셨으면 좋겠고,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포지션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문제가 방착했으니까,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냥 아예 낙담하기도 그렇다고 숏을 하는 건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존하셔서 꼭 이제 터널 끝에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